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런 갱년기 여성들이 안면홍조 상열감을 호소하면서 또 하나 호소하는 게 수족냉증을 또 같이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열이 나서 너무 답답하고 힘든데 벌거지고, 근데 허리 아래로는 냉골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래로는 차갑고 시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는 열이 나니까 겨울에도 창문을 열고 잠을 자려고 했는데, 그러고 나면 오히려 감기가 걸리고 다시 몸은 나빠지고 또 몸은 더 시려지고 하는 것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바로 한과 열의 균형도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런 건강 상태가 깨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몸에서는 항상성이라고 해서 가장 기본적인 생리학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항상성은 우리 몸이 그 기능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특성인 거죠. 우리 몸의 체온은 36.5도인데 거기에서 일정하게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지만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지 건강한 거지, 그것이 깨지면은 몸에 문제가 있죠. 그런데 한과 열의 문제에 있어서의 항상성이 깨져 있는 게 수족냉증입니다. 수족냉증을 겪는 여성분들은 손발이 차요, 또는 아랫배가 차요, 손발이 시려요, 그래서 에어컨 바람도 여름이지만 싫어요 라고 많이 힘들어합니다. 오늘은 이 수족냉증, 한열의 소통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진단과 치료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족냉증을 손발이 차다고 얘기하면 단순히 말초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순환장애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순환장애가 잘 되는 약을 쓰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이 한열의 불균형으로 나타나는 수족냉증의 원인이 어떻게 보면 오장육부의 불균형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라고 보고, 어떻게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은 결국 손발에 피를 잘 보내주는 것뿐만 아니라 오장육부의 균형도를 찾고자 하는 것이 한의학의 치료의 기본 바탕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혈액순환 개선제가 아니라 오장육부의 균형을 맞추고 음양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수족냉증의 치료 원칙입니다. 수족냉증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냉증이라고 하면 인체의 특정 부위가 차다고 느끼는 증상인데, 일상적으로 춥지 않거나 차지 않다고 하는 온도에서 실제로 나는 너무 힘들고 차가워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을 합니다. 실제로 온도가 낮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온도가 낮지 않은 경우에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증상은 특히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고, 물론 남성에게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흔하게는 손과 발 또는 복부 쪽에 나타나게 됩니다. 수족냉증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요건 이제 적외선 체열 영상이라고 해서 적외선을 쪼여서 우리 몸에서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진단 기계입니다. 색깔을 보면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게 온도가 높다는 것이고, 검은색으로 갈수록 굉장히 온도가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주색부터 초록색으로 올라가고 빨갛고 하는 것들의 온도 차이가 쭉 나타나는데, 지금 정상인의 그런 체열 영상을 볼 때는 손바닥까지도 굉장히 색깔이 잘 나타나고 다리, 발까지도 모양이 선명하게 잘 보이는 그런 상태를 보인다고 하면은, 수족냉증 환자인 경우들,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찍어봤을 때 정말 손 쪽으로 보면은 자주색으로 가다가 손이 새카만 배경과 똑같은 색으로 보이지가 않고, 또 다리 쪽도 봐도 발이 검게 안 보이는 정도, 손발이 없는 사진을 찍게 되는 그러한 영상을 보여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족냉증을 진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손발이 차가워라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온도가 낮아지는 것들을 체열 진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병리학적으로 좀 설명을 할 때 우리가 불통 즉 통이다,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기혈순환이 안 되면 통증이 생긴다고 했는데, 수족냉증도 손발이 시린 것에 그치지 않고 나중에는 통증이 오거나 저리거나 또 이것 때문에 삶의 질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족냉증뿐만 아니라 아랫배가 찬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여성 호르몬의 원료 영향을 받는 그런 생리불순이라든지 생리통이라든지 각종 염증도 같이 나타날 수도 있고, 산후풍이라든지 또는 갱년기 증후군과 관련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수족냉증에 대한 그런 개념들은 있지만 사실은 서양의학에서는 수족냉증에 대한 그런 질병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 있냐 없냐 얘기할 때 한국표준 질병 사인분류표 KCD라고 하는 그런 리스트를 한번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한의원에서도 처방을 입력하고 할 때는 이 KCD 상병명을 입력해야 되는데 수족냉증 환자를 보더라도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는 코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말초 혈관 질환이라든지 뭐 거름병증이라든지 저리다고 하는 비증이라든지 뭐 레이노이드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병명을 넣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좀 유사한 그런 병명을 삼는다고 하면은 레이노이드 증후군이라고는 레이노병입니다. 물론 이것은 수족냉증과 1대1로 똑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수족냉증이 조금 더 포괄하는 그런 넓은 개념. 왜냐하면 레이노이드 병은 병인 거고 수족냉증은 어떻게 보면 정확히 말하면 병명보다는 증상명이기 때문입니다. 레이노이드 병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온이 과도하게 떨어졌을 때 말초혈관이 수축되면서 신체 구석구석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손발이 차갑고 색깔도 변하고 저리고 통증이 오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추위나 스트레스 등의 자극으로 인해서 말초혈관이 수축되는 그러한 것이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변화지만 오히려 레이노이드 병이 있는 환자들은 이 말초혈관이 과도하게 수축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감소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출산, 폐경 등으로 인해서 자율신경계가 예민해진 상태에서 외부 자극에 의해서 추운 환경이나 이런 자극을 받았을 때 혈관 수축이 되는 그런 것들이 레이노이드 증후군은 레이노이드 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출산이 끝난 여성이나 호르몬 변화가 큰 40대 이상의 중년 여성에게 주로 나타나고 당뇨병이나 류마티스 질환, 고지혈증 이런 질환과도 함께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족냉증과 차이점은 레이노이드 증후군은 어떻게 보면 피부 색조가 좀 잘 변합니다. 굉장히 혈관이 발적이 생기고 피부 색깔도 변하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하면은 수족냉증 환자는 손발의 색에 변화가 특별히 없습니다. 물론 시리고 하는 것들은 증상들이 있지만 색깔 변화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수족냉증을 진단할 때에는 다양한 신체 부위에서 나타나지만 어떻게 보면 환자가 기본적으로 본인이 호소하는 그런 차가운 주관적인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발이 차다, 발끝이 시리다, 무릎, 허리가 시리다, 배가 차다, 여러 가지 몸에서 바람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게 되지만 또 어깨가 아프거나 두통, 요통, 불면증, 복통, 설사, 변비 여성 같은 경우는 불임이나 생리불순, 대화량이 증가하거나 여러 가지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는 게 특징적입니다. 냉증은 대부분 환자들이 자신만 느끼는 불편하지만 객관적으로 좀 진단하기 위해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사진에서 체열 영상을 통해서 적외선 체열 영상 진단법을 통해서 체표의 그런 실제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 자율신경계통의 이상을 측정하기 위해서 자율신경 반응 검사를 보는 것도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에서는 어떤 밖의 외부 온도에 따라서 절대적인 온도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족냉증이 심하냐는 내 몸에서의 그런 두 지점을 봐서 그 두 지점의 온도 차이가 많이 나타났을 때 수족냉증이 좀 심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손바닥 부위하고 이렇게 팔목 부위, 팔뚝 부위하고의 온도 차이를 본다든지 또는 발등과 허벅지 정도 두 지점의 온도 차이를 보게 됨으로써 그 차이가 이상 많이 나타났을 때 수족냉증이 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족냉증의 원인에 대해서 다음 말씀드리겠는데요. 여성의학센터를 찾아오는 많은 환자 중에서 50% 정도는 다른 질환, 여러 가지 질환을 왔지만 손발이 차요라고 하는 것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다른 질환에 있어서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산후풍의 경우도 그렇고 갱년기 증상에서도 그렇고 또는 말초신경병증이나 당뇨병이 있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또는 근종이나 난소 낭종이나 또는 만성 골반통이 있는 경우에서도 수족냉증 또는 아랫배가 차고 냉골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류마티스성 질환이라든지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또는 기타 혈관 질환도 있을 때도 수족냉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에서 나타나지만 한의학적으로 설명을 할 때에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음양기 불상 순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에서 한과 열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이론들이 나오는 한의학적인 아주 오래된 책 중에 황제내경과 이어서 상한놀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도 수족영냉, 수족권냉이라고 해서 수족냉증을 표현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그 원인으로는 음양기가 서로
접하지 않는다, 서로 만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그런 수족냉증, 한열의 변화들은 너무 차가운 것이 있거나 양이 적거나 이것도 있지만 두 개가 같이 조화롭지 못해서 온다고 보는 건데요. 한약에서 수족냉증은 크게 보면 기혈이 운환이 잘 안 돼서 나타나는 거나 순환장애가 있거나 몸을 따뜻하게 덮여주는 양기의 부족함의 원인으로 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양기를 만들어주는 것은 어디서 만들어주냐면 오장육부 중에서 비위 기능이 관여를 합니다. 음식을 먹고 섭취를 해주면서 우리 기운을 만들어주는 것은 비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신기능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받아놓은 그러한 체력적인 부분들, 정과 관련되는 부분들, 양기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또는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담음이나 수독이라고 해서 순환이 잘 되지 않는, 수분대사가 잘 돌지 않는 그런 때에 나타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순환되지 않는 나쁜피라고 하는 어혈이라고 하는 경우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수족냉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보면 여성들이 남성보다 수족냉증으로 더 많이 고생을 하고 더 많이 호소를 합니다. 한의학에서 그 여성을 치료하는 게 남성보다 10배 정도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것의 원인으로 기체가 있기 때문에, 기순환이 뭔가 잘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가 잘 울체되고 감정적인 변화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취약한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고려를 해야 될 사항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월경, 임신, 출산, 폐경 이러한 일생 동안 만나는 것들이 호르몬 변화와 같은 내분비 변화도 많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스트레스들에도 많이 받고 자율신경계도 취약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에게는 화병도 더 잘 나타나듯이 수족냉증도 더 잘 나타나게 됩니다. 20대 여성이나 직장인 여성분들에게 특히 수족냉증을 또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여름에도 에어컨이 나오면 항상 두꺼운 옷을 꼭 끌어안고 있거나 아니면 무릎 담요가 꼭 필요하신 그런 여성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다이어트와 관련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운동 부족이 있거나 또는 스트레스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급격한 다이어트를 했을 때 오히려 영양 섭취가 잘 안 됐을 때 우리가 비위 기능이 많을 수 있는 게 음식을 먹어서 따뜻한 양기를 만드는데 그러한 양기를 만드는 것이 좀 잘 안 됐을 때 그리고 우리 몸에서 지방이라고 하는 것이 꼭 없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필수 영양소에도 들어가는 지방이 우리 몸에서 좀 에너지를 내고 따뜻하게 기운을 내주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급격한 다이어트로 인한 절식이나 체중 감량을 많이 했을 때에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손발이 찰 뿐만 아니라 추위를 많이 느끼게 되는 그런 특성들도 있습니다. 30대 이후에는 출산 후에 특히 이런 수족냉증 증상들을 많이 호소를 하게 됩니다. 몸조리를 잘 못하고 찬바람이 무릎으로 들어온다, 뭐 관절로 돌아온다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시게 됩니다. 이때에는 좀 다르게 관절들에서 냉기를 좀 빼준다고 얘기를 하지만 관절들과 근육을 좀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약들도 쓰고 혈을 보호해주는 그런 보혈시켜주는 약들이 좀 들어가서 우리가 출산 후에 기혈이 빠져 있거나 근육들이 약해져 있는 부분들을 좀 개선시키는 그런 쪽의 치료들을 하셔야 됩니다. 50대 이후에는 갱년기 여성들에게서 수족냉증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앞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안면 홍조가 나타나는 그런 갱년기 증상과 더불어서 좀 많이 몸이 시린 그런 것들이 같이 나는 위쪽으로는 열이 나면서 아래쪽은 차갑고 시린 그런 수승화강이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히려 좀 무조건 뜨겁게 하는 것보다는 자음시켜주는 수분을 좀 촉촉하게 해주는데 따뜻한 물이 잘 챙기게 되는 그런 약재들을 쓰면서 조절을 하고 치료를 합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몸의 양기도 줄어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성 질환이 있거나 퇴행성 관절 질환이 있거나 또는 뭐 먹고 있는 약물의 부작용이나 또는 영양 불균형 또는 근력 저하 등 많은 요인들이 그렇게 수족냉증에 작용합니다. 그래서 노년기의 수족냉증에는 특정한 원인을 찾기보다는 사실은 몸의 양기를 회복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체온이 1도가 올라가면 인체 면역력이 뭐 몇 배 올라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거꾸로 1도가 내려가면 면역력이 30% 낮아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런 수치보다도 저체온,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우리 몸은 노화를 가속시키게 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체온이 상승하게 되면 뇌의 혈류를 개선시키면서 기억력 저하라든지 치매를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되기 때문에 노인에게 있어서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수족냉증보다는 전신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노화와 관련되는 직결되는 그런 문제라고 인식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수족냉증 얘기를 하면 나는 원래 손발이 찬 체질이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체질과 상관 있나요? 라는 그런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 똑같이 있는데 왜 나만 차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수족냉증은 체질에 대한 특성보다는 개인의 몸 상태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체질적인 부분의 연구를 좀 보면은 수족냉증 환자는 태음인과 소음인과 소양인 순으로 좀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체질은 사상 체질이어서 4가지 체질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 연구에 따르면은 20대에 좀 많이 나타나고 또 겨울에 12월에부터 2월에 많이 나타나고 합니다. 근데 임상적으로 보면은 이 수족냉증의 그런 양상들은 오히려 한여름에 증상이 심해져서 에어컨이 제일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이제 한겨울, 한여름보다는 환절기 때 또 바람이 부는 게 시리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원인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체질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소양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양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은 열이 많은 사람이야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소양인들도 물론 3번째 얘기는 하지만 수족냉증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양상이 다르죠. 이 소양인들은 속에는 열이 많지만 겉에는 사실은 열이 없어서 손발이 찬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격도 급하고 어떻게 보면 매운 것도 잘 못 먹고 손발도 굉장히 차지만 어떻게 양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태음인들은 음이 크다는 의미로 해서 음기가 많으니까 수족냉증이 많을 거야 또는 항상 몸이 찰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태음인들의 양상에 있어서도 오히려 간열증이 많이 있어서 속을 끓이거나 병증인 상태가 되면은 오히려 열기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럴 때는 또 속열이 많이 나타나서 변비가 심해진다든지 어깨가 많이 뭉친다든지 이런 경우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음인들의 수족냉증에 있어서는 오히려 뭉친 것들을 풀어주는 순환을 자꾸 시켜주는 쪽으로 운동을 하거나 침을 맞거나 약을 써서 해기시켜준다고 하는데 뭔가 뭉친 거를 풀어주는 쪽으로 치료를 하는 방향이 됩니다. 소음인들은 어떻게 보면 작은 음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좀 기운도 작고 평소에 좀 무기력한 그런 이미지가 좀 있기 때문에 수족냉증이 가장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물론 소음인의 체질적인 특성상 소화력이 약하고 하기 때문에 수족냉증이 잘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건강한 소음인들이나 오히려 양이 더 많은 쪽으로 나타나는 소음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족냉증이 나타나는 소음인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뜨거운 음식들을 계속 많이 강조를 하는 것보다는 소화가 잘 되게 해주면서 영양 흡수를 잘 시켜주는 쪽으로 관리를 해주는 것이 또 체질적인 접근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족냉증은 지금 말한 그런 체질적인 부분보다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개인의 건강 상태와 좀 연관이 많은데요. 수족냉증이 있는 여성들을 보면 통계적으로 상대적으로 약간 허약한 체질 그리고 기력이 좀 없고 소화불량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피부도 좀 건조하고 안색도 좀 창백하고 그리고 바깥에 있는 오한도 좀 있고 입도 좀 잘 마르고 갈증이 생기고 그리고 시원한 것보다 따뜻한 거 그리고 우리가 맥을 잡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좀 맥이 약한 그런 사람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체형적인 부분, 허약하거나 무기력하거나 또는 정신적으로 힘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 수족냉증, 허증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그런 건데 그럼 어디가 허하냐?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비위가 허한, 비허증의 그런 그 개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추운 그런 한증을 많이 느끼는 차가운 한증과 양기운, 양허의 그런 증상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수족냉증을 어떻게 치료할까라고 한의학에서는 얘기를 하냐면 한의학에서는 이런 수족냉증의 원인이 다양하게 볼 수 있고 체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개인별 어떤 맞춤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레이노이드병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혈액순환 개선제가 많이 쓰여지고 있지만 한의학에서는 단순 혈액순환 개선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장에 그런 기운들을 맞춰주는데 이거를 저는 약간 비유를 해서 합니다. 우리가 혈액순환을 좀 시켜주는 거는 막힌 거를 뚫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가뭄이 들어서
그 도랑에 물이 좀 줄어들어서 잘 흐르지 않을 때는 막힌 게 있지 않아도 잘 흐르지 않는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비가 오거나 물을 부어줘서 더 물의 양이 늘어나야지 잘 흐르고 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헛증의 개념, 한의학에서는 뭔가 보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혈을 없애주거나 담음을 없애주는 막힌 거를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헛증을 보충해줘야 되는 그런 치료를 해야 수족냉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 이론에 따르면 수족냉증의 원인은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원인을 찾는 과정, 변증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침과 뜸이나 한약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쓸 수 있는데요. 침을 어떤 분은 이거는 아픈데 뭐 근육통이 있거나 뭔가 다치거나 이랬을 때 많이 맞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이 침이라고 하는 게 가장 효과 좋은 게 순환이라고 했습니다. 뭔가 막힌 것이 돌아가는 것들. 그래서 침이 자율신경계에 작용도 해서 통증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혈액 흐름을 개선을 하고 체온 등을 조절하는 데에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치매 치료의 기능들이 이런 기순환을 좀 좋게 해주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지압을 했을 때도 그런 효과와 비슷하게 물론 강도는 약하지만 어떻게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런 지압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꼭 하셔야 되라고 추천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발 쪽에 있는 자리입니다. 용천혈이라고 하는데요. 용천혈은 우리가 발바닥으로 보면은 그 두 번째, 세 번째 중족골 사이로 딱 정중앙에 있는 그런 발바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앙을 꾹꾹 눌러주면은 오히려 우리 체력이나 뭐 스태미너가 샘물처럼 솟아오른다. 이런 기운이 솟아오른다고 해서 용천혈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굉장히 잘 눌러주고 또 발 자체가 우리가 제2의 심장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전신 혈액순환도 좋아지게 하기 때문에 발 마사지를 하거나 할 때 용천혈을 꼭꼭 눌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살펴보았던 수족냉증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양의 기혈이 서로 만나지 못하면 수족냉증이 되는데 음양의 조화, 음양을 서로 소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즉 자연의 섭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럴 때는 비위가 허하면은 수족냉증이 생기기 때문에 식사도 절도 있게 드시는 게 좋고 이럴 때에는 너무 기름지거나 뜨거운 약, 고기나 이런 것보다도 체하지 않게 소화를 잘 시키는 음식이 좋고 그리고 양기가 차오르는 시기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규칙적인 수면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잘 풀려서 기울이 되지 않게 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수족냉증을 예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